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도시의 채색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중국의 각성별 도시별 생활 등급이 발표되기 시작을 합니다. 각성별 GDP와 환경평가가 우수한 지역으로 지방 재력가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큼직한 자동차 뒷트렁크는 붉은색 인민폐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런 차량들이 몇 대씩 줄지어 부동산 매입에 나섭니다.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로 국민들에게 사용권만 부여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도래되면 상속도 가능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오른 땅값은 토지를 사용허가 받은 사람의 소유가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방도시의 변화는 공단 유무에 따라 속도가 다릅니다. 성도라면 계획 발전을 시키겠지만 지방도시의 시청 청사와 관공서의 건물이 엄청 규모로 건축되고 지방철도가 작아는 역사의 규모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유동인프라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항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 항만을 확장시키고 새롭게 항만시설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성과는 짧은 기간 내 이뤄냅니다. 중국은 카세트 세대를 건너뛴 세대들입니다. 단기간 내에 10여 년의 기간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의 옷매무새와 색채 화장의 화려함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인민해방군의 복식을 주로 따르던 남성들의 옷차림도 밝아지고 가벼워져 갑니다. 소비재의 풍족함과 다양화가 지방까지도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나 공단 지역으로 몰려드는 농공인들의 물결이 거리마다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있던 공단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역사 이름을 삼성으로 정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위상이 돋보이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공단이 있는 지방정부는 구도시가 포화가 되자 구도시를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도시를 설계하다 보니 유령도시도 출몰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도시의 과다부채로 남아 성과 위주의 개발이 중앙정부의 지적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현재의 부채 증가로 인한 족쇄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부동산 투기여과 정책 실패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골 정부의 주택 개선 정책은 구건물을 부시고 새로운 집단 빌라 지역으로 만들면서 1+1 정책을 시행하여 집 한 채를 더 주는 정책을 썼지만 빈집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과열된 부동산 정책이 현재의 중국 중앙정부의 골칫거리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증가 및 회수 불가가 현재의 실정입니다.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위치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별장과 신식 건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상하이 지역 부자들과 베이징 지역 부자들이 환경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싹쓸이를 합니다. 아무리 공산 독재 국가라고 하지만 세대를 이어내려오는 지방 토우 부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나 봅니다. 이유는 돈이지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지방 토우들이야말로 정치의 계륵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나라의 만석군은 일정 시대 일본 정부도 손을 못 댔다고 하잖아요. 그 부자들이 작금의 부자들인 경우가 있고 사채 시장에서 수십조 원의 현금을 굴리는 당사자들이니까요. 반면 경주 어느 부자는 구율과 나라 없는 백성의 독립을 위한 독립자금으로 다 헌납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쯤에서 구독자님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일정 시대 36년간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일까요? 안 하면 조선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들이 돌리는 자금의 규모가 어쩌면 한 정부의 유동자본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중국 정부의 투자를 승인받고 공단 지역을 지정받아 공장 부지를 할당받은 사업주는 한국에서의 작은 규모의 공장에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중국에 들어와 넓은 대지를 분양받고 아마도 땅만 보고도 배가 불렀을 것 같아요. 10,000평, 20,000평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당시 12위안에서 25위안 정도로 분양을 받아 공장을 지었으니 나중에 철수할 무렵 땅값이 280위안에서 350위안 정도에 돼 팔아 엄청난 부를 가져갔지요. 불과 10여 년 조금 넘긴 세월 속에 투자비를 톡톡히 건진 기업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돈을 버는 사람과 팽이를 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금수저와 흑수저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재미가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